드디어 일상이 돌아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년하고도 한 달간 이어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는데요. 딱 하나 마스크는 예외입니다. 아직 1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개별적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되겠죠. 또 국회 청문회 전쟁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거리두기 안녕, 그리고 청문 전쟁, 노동계 첫 만남과 인수위와 협의, 마지막은 태양절입니다. 자, 봄바람은 살랑살랑 벚꽃비가 휘날립니다. 도통 사무실에 앉아있기 힘든 금요일이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봄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2년하고도 한 달간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방역 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네, 거리두기 이제 그만 안녕입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다시는 보지 말자고 외치고 싶은데요. 4명인지 6명인지 헷갈리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이제는 사라집니다. 또 12시에 땡 하면 집에 가는 신데렐라도 끝이고요.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또 전체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전부 없어집니다. 딱 하나 마스크만은 제외인데요. 코로나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조차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야외에서는 푸는 방안 2주 뒤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야외 공원에서 걷는 경우나 아니면 무슨 행사나 이런 데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실내 마스크는 그런 위험도를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이렇게 평가해서 논의하자. 이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도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렸습니다. 자, 2등급이 되면 확진 시에 7일간의 격리 의무도 사라지는데요. 당장 확진자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이냐? 네, 당장은 아닙니다.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4주간은 이행기로 설정을 해서 현재 격리 체계를 유지하고요. 이 4주 후에 안착기부터는 확진자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격리의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생활비나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의 이 정부의 지원도 중단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헬스장에서 김종국의 한 남자를 풀어줬다, 힘이 셌다, 붙은 4단계 첫날입니다. 헬스장 내 음악 속도를 100에서 120bpm 내로 지켜야 하기에 신나는 댄스곡 대신 발라드나 R&B를 틀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 의혹 전담 수사팀이 회식을 가진 건 지난 4일입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할 수 있다는 방역 수칙을 어긴 겁니다. 쪼개기 회식 역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입니다. 여기 보시면 드레스를 입은 지금 신부 모습이 보이는데 신랑이 없습니다. 신랑 어디 있지 하고 봤더니 이 화면에 있어요. 불행하게도 신랑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니까 예. 결혼식장에 신부만 가서 붙게 서 있고 자기는 화면에 나와가지고 그 하객들을 맞이한 거죠. 네, 그땐 그랬습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선 발라드만 들어야 하고 신랑 없는 결혼식을 하고 또 이제 문 닫는다, 나가야 한다라는 사장님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 사고도 빈번했습니다. 이 먼 훗날 역사교과서엔 코로나가 21세기 지구를 휩쓸었다라는 내용이 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직 다 끝나진 않았다는 거. 전 국민에게 알파벳 공부를 시켰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 최근엔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진 엑셀 변이까지 국내에서 확인됐습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는 12만 6천여 명이고요. 위중증 환자가 999명, 사망자도 264명이나 됐습니다. 여전히 위중증과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되겠고요.
마스크와 손 씻기, 환기 같은 기본적인 위생수칙은 스스로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2년 전에 만든 다정회 캠페인 영상 다시 한번 상기해볼까요? 외출할 땐 반드시 마스크 쓰기. 실내로 들어올 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닦아요. 손 씻을 때 1, 2, 3초. 안 돼요. 비누를 묻혀서 충분히 구석구석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해요.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하면 바이러스가 절대 안 돼요. 팔꿈치로 막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정치부회의와 함께합니다. 네, 2년 전입니다. 두 번째 픽은 청문 전쟁입니다. 허니문은 없다. 여의도에선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름하야 청문 전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으로 공안 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차기 정부의 일말의 기다를 걸었던 국민에 대한 선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폐청산 수사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환호작약하면서 최고의 검사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조국 사건 등을 수사 지휘를 하면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철저히 문재인 정부의 핍박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네, 단숨에 전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게 십자포화를 쏟아내며 극한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택적 반대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한 후보자는 한때 민주당이 최고라고 칭송했던 검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한 후보자 역시 뒤로 물러서 있을 생각은 1도 없어 보입니다. 자, 보통은 말을 아끼는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기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있죠. 그 검수완 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민주당이 검수 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야반 도주에 빗댄 겁니다. 한 후보자는 향후 검찰 인사 또 대장동 상설 특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리고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에 하나죠.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자,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의 낙마리스트 역시 1순위는 한동훈 후보자고요. 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아빠 찬스, 조국 전 장관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민감한 이슈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출동했습니다. 그 경북대 의대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소위 말하는 그 경북대 의대 편입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정호영 지명자 기간 동안 이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없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는 조 전 장관의 SNS에도 불이 붙었는데요. 자,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던 검찰은 왜 즉각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가? 윤석열의 절친이자 장관 후보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자, 인수위 측은 정 후보자 본인이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소명에 자신감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결코 특혜는 없었다면서 의혹 중의 상당수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빠 논문에 이름 올렸다는 그건 좀 허위 보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대 교수는 경북대 자녀를 못 보내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서울대에 자녀를 못 보냅니까?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두 자녀 모두 다 경북대 쪽으로 보낸 이유는? 아빠가 졸업한 학교를 가고 싶었겠죠. 자, 이어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자, 한국외대 총장 시절 대학 측이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의사와 법조계 인사 등 소위 금수저 학부모들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골프 선수 학점 특혜 의혹으로 고발이 된 상황에서 총학생회와 비공개 합의를 통해 물밑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식대나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약 1억 4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써 도마에 올랐습니다. 2013년도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프로골퍼 김인경 씨에게 높은 학점을 줘 특혜 논란도 불렀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적절한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졸업할 때는 우수한 상품으로 배출한다라고 말하거나 시위 중인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의 답변 할 수도 있는 거지. 종합회장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분께 사시는 얘기는 내가 학생회장한테 지금 싸우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말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라고 반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반말하면 안 돼요? 네, 뜨거운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픽은 노동계 첫 만남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했습니다. 당선 후에 노동계와 만나는 첫 번째 일정인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후보자를 지명한 걸 언급하면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겠다. 대안이 필요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노동자가 당당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드린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그리고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했었습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향후 5년간의 노정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노동계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인수위와 협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필곤 전 대정지방법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원이 제청한 이미현, 이남구 감사위원 두 사람의 임명을 제가했는데요. 자, 이 중에 이남구 감사위원은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입니다. 인수위와의 이견이 있었던 후보 중 하나인데요. 자, 청와대와 인수위 측은 이번 인사를 두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구 권력 간의 인사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 청와대와 당선인께서 긴밀한 논의는 있었고요. 문재인 청와대의 어떤 인선에 대해서 존중하고 제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픽입니다. 태양절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최대 명절로 꼽히는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 110주년입니다. 오늘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태양절 경축 행사와 대규모 공연 그리고 불꽃놀이가 진행된다고 하죠. 다만 심야 열병식은 오늘이 아닌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에 맞춘 25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따르면 위성사진 속 갱도 입구에 토사 더미가 커졌고 또 두 차의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일회성 실험이 아니라 핵실험장의 장기간 운영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7차 핵실험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금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